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우뚝 선 스카이빌딩은 40층 높이로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32층에 위치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 브라이트 솔루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컨설팅 펌 중 하나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회사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새로운 해외 지사장을 선발하는 최종 면접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지션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이트 솔루션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싱가포르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이곳의 초대 지사장을 뽑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연봉만 해도 기존 직원들의 2배가 넘었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자리는 향후 아시아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몰려들었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5명만이 오늘 면접장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해외 명문대 출신부터 국내 최고 대학, 수석 졸업자까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2명의 지원자가 최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가을비가 오전 일찍 그쳤고 서울 시내는 맑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빌딩의 지하 주차장에는 평소보다 일찍부터 고급 승용차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검은색 BMW 세단이 조심스럽게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며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정민호였습니다. 정민호는 29살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에서 5년간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성실함과 배려심으로 유명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학생의 부회장을 역임하면서도 성적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군 복무 중에는 모범병사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선배로 기억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 중 현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그의 배려심은 상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했을 때는 현지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민호는 차 문을 잠그고 서류 가방을 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그의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라. 이 말은 그의 인생 철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주차장을 걸으며 오늘 면접에서 보여줄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을 이끌어갈 리더십 방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쪽 주차 공간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하얀색 포르쉐 911 옆에서 한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성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검은색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무전기가 걸려 있었고 가슴에는 브라이트 솔루션 보안팀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의 이름표에는 박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건물 정기 점검을 위한 서류들을 들고 다니다가 바람에 날린 것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환기를 위해 항상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이 바람 때문에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박철민은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주워 모으려 했지만 바람 때문에 한 장을 잡으면 다른 장이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서류들은 차량 밑으로 들어가 버려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주저하지 않고 박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정민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박철민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자신을 도우려 하는 것이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박철민은 손을 흔들며 사양했지만 정민호는 이미 정장 재킷을 벗어 한쪽에 걸어놓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같이 하면 빨리 끝날 거예요. 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주차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심지어 차량 밑으로 들어간 서류를 꺼내기 위해 완전히 누워서 팔을 뻗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흰 셔츠에는 먼지가 묻었고 바지 무릎 부분도 더러워졌지만 정민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은 정민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드문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민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면접 보러 온 거라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서류를 다 주워 모으는 데는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정민호는 서류들을 차례대로 정리해서 박철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혹시 찢어진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민호의 세심함에 박철민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서류는 무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색 아우디 A6가 우아하게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화려한 모습의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27살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후 골드만삭스 홍콩 지점에서 3년간 투자은행 업무를 담당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최유진의 이력서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한 후 곧바로 하버드로 진학했고 그곳에서도 최우등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의 성과도 탁월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IPO와 M&A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최유진은 샤넬의 최신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 세트를 입고 있었고 에르메스 캘리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구두는 크리스찬 루부탱의 신제품이었고 시계는 롤렉스 데이토나 다이아몬드 모델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스타일링이었습니다. 최유진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려서부터 미인으로 소문났던 그녀는 대학 시절 미스 캠퍼스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은 외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완벽한 스펙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유진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정민호와 박철민을 발견했습니다. 최유진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경비원과 함께 바닥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유진에게는 그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최유진은 자신의 루브탱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 산 구두였는데 더러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민호가 서류를 줍는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저런 일에 왜 시간을 낭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유진에게는 오늘의 면접이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에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정민호와 박철민이 서류 정리를 마칠 무렵 최유진은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외모를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메이크업도 헤어스타일도 옷차림도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최유진은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정민호는 모든 서류를 박철민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다 모았어요. 혹시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신가요? 박철민은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분이 이렇게까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민호는 겸손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걸요. 박철민은 정민호의 더러워진 옷차림을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옷이 많이 더러워졌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민호는 자신의 바지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화장실에서 털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태도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전혀 억지스럽거나 과시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박철민은 정민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면접 보러 오신 분이세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브라이트 솔루션 면접이에요. 박철민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서두르셔야겠네요. 면접 잘 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민호는 재킷을 다시 입고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박철민에게 인사를 한 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박철민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젊은이가 있다니. 특히 면접을 앞둔 중요한 순간에도 타인을 도울 줄 아는 마음가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민호는 최유진과 마주쳤습니다. 최유진은 정민호의 더러워진 옷차림을 보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저런 꼴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호는 최유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셨나요? 최유진은 간단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화장실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유진은 정민호를 힐끗 보며 경쟁자 중 한 명인가 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저분한 모습을 보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최유진은 곧바로 32층으로 올라갔고 정민호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에서 정민호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매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단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32층에 도착한 최유진은 면접 대기실을 찾았습니다. 대형 유리창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3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뛰어난 인재들로 보였습니다. 최유진은 그들을 훑어보며 자신의 경쟁력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정민호도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이제 5명의 최종 후보가
모두 모였습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자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면접에서 할 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인사부장인 김 과장이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면접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원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면접 순서를 알려주었습니다. 정민호는 세 번째, 최유진은 마지막 다섯 번째 순서였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면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지원자들은 대기실에서 긴장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민호는 다른 지원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긴장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성격 덕분에 대기실의 경직된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반면 최유진은 혼자서 자신의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완벽한 준비를 위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각자 30분씩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원자가 끝나고 드디어 정민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면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은 총 3명이었습니다. 인사부장 김 과장, 해외사업부 이사, 그리고 부사장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의 해외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통해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그의 진실되고 겸손한 태도에 좋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호의 면접이 끝나고 네 번째 지원자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최유진의 차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점검을 하며 완벽한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최신 경영 이론과 골드만삭스에서의 실무 경험을 조합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최유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들도 그녀의 화려한 이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분석부터 진출 전략 재무 계획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배운 최신 투자 이론을 적용한 수익성 분석은 면접관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면접이 끝나고 면접관들은 회의실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5명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민호와 최유진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김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호 지원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인품이 좋아 보입니다. 베트남 프로젝트 사례도 인상적이었고요. 해외 사업부 이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지 직원들과의 관계 관리 능력이 뛰어날 것 같습니다. 부사장이 최유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유진 지원자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답게 이론적 배경도 탄탄하고 골드만삭스 경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 과장도 동의했습니다. 실력 면에서는 정말 뛰어나죠. 다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정민호가 도와주었던 바로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원 유니폼이 아닌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은 모두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박철민은 다름 아닌 브라이트 솔루션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직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좋아했고 때로는 이렇게 변장을 하고 다니며
회사 분위기를 직접 파악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면접 지원자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경비원으로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면접관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민호가 보여준 자발적인 도움과 최유진이 보인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과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민호 지원자가 그런 모습을. 해외사업부 이사도 감탄했습니다. 면접을 앞둔 중요한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마음가짐이 대단하네요. 부사장이 최유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유진 지원자는 어땠나요? 박 대표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지나쳐갔어요. 물론 면접 준비로 바쁘셨겠지만 진정한 리더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박 대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해외 지사장이라는 포지션은 단순한 업무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직원들을 이끌어야 하고 현지 사회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에서는 기술적 능력보다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배려심이 더욱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진정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죠. 화려한 스펙과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은 준비할 수 있지만 진짜 인품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거든요. 그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정하신 건가요? 박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일이 큰 판단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민호 지원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바로 그때 박 대표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비서는 박 대표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박 대표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이군요. 그는 면접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긴급한 업무가 생겨서 잠시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지원자들에게는 잠시 기다리라고 전해주세요. 박 대표가 나간 후 면접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과장이 대기실로 가서 지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업무가 생겨서 최종 결과 발표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의 지원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최유진은 특히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이런 변수가 생기니 불안해진 것입니다. 정민호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박 대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긴급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박 대표는 면접관들과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싱가포르 지사 설립과 관련해서 긴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현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거죠.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가요?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 복잡합니다.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문제 같아요. 이런 일을 보면 해외 지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사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무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박 대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볼 수 있겠군요. 김 과장이 다시 대기실로 가서 지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간단한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업무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해결 방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원자들은 또 다른 테스트에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 함께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박 대표는 자신이 경비원이었다는 사실을 아직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와의 협상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갈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원자부터 차례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법적인 접근이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최유진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골드만삭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현지 로펌과 컨설팅 업체를 통해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녀의 답변은 논리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정민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현지 직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현지 문화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도 비즈니스 이야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문화와 관심사에 대해 진심으로 알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답변에서는 사람 중심적인 사고가 엿보였습니다. 박 대표는 정민호의 답변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민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할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려 했는데 현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면접관들은 정민호의 실제 경험에 바탕한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과 인간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정민호의 태도가 해외 지사장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테스트가 끝나고 지원자들은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면접관들과 최종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원자들을 관찰한 결과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정민호 지원자인가요?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차장에서의 모습, 면접에서의 진실한 태도, 그리고 방금 전 문제 해결 방식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찾던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동의했습니다. 부사장이 최유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유진 지원자도 정말 뛰어난 인재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실력 면에서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해외 지사장이라는 역할에는 실력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지 직원들과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 대표는 지원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경비원으로 여러분을 만났던 박철민입니다. 브라이트 솔루션의 대표이사죠. 지원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정민호는 아침에 도와주었던 그 경비원이 회사 대표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유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는 정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호 씨,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면접을 앞둔 중요한 순간에도 타인을 도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기술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현지 직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정민호 씨가 보여준 모습에서 그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자신의 실수를 깊이 후회했습니다. 완벽한 스펙과 프레젠테이션으로 승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박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 대표는 최유진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최유진 씨는 분명히 뛰어난 인재입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아쉬웠을 뿐이에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민호가 브라이트 솔루션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아쉬웠지만 정민호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오늘 하루 동안 정민호의 인품을 지켜보면서 그가 합격할 만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면접이 끝난 후 박 대표는 정민호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의 모습을. 정민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누구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는 정민호의 답변을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오늘 보여준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민호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와 현지 직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대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최유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스펙에만 의존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후 정민호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그의 첫 업무는 현지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민호는 박 대표의 조언을 기억하며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먼저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고 현지 직원들과의 만남에서도 비즈니스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 직원 면접에서도 정민호는 자신만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원자들의 스펙보다는 인품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는 면접이 끝난 후에도 지원자들을 건물 로비까지 배웅해 주었고 이런 모습에 감동한 현지 직원들은 정민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정민호의 리더십 하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또한 현지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개업 첫 해에 목표 매출을 크게 초과 달성했고 이는 본사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정민호의 성과 보고서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인품이 실력보다 중요합니다. 정민호 덕분에 싱가포르 지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한 해가 지난 후 최유진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글로벌 기업에서 아시아 지역 매니저로 채용되었습니다. 브라이트 솔루션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꾸준히 개선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실력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시하는 리더로 변화했습니다. 브라이트 솔루션의 그날 면접은 회사 역사상 가장 특별한 면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박 대표의 독특한 테스트 방법은 많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시에도 인성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고, 이는 회사 전체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정민호는 아시아 지역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업계에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 비결을 묻자 정민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작은 배려와 진심이 가장 큰 힘입니다. 박 대표는 은퇴를 앞두고 정민호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찾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회사를 부탁합니다. 정민호는 감격하며 수락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작은 친절이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브라이트 솔루션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스펙이 아닌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보여지는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